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서클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상판이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그 다음에 도넛. 도넛이잖아요. 근데 도넛의 옵션을 조금만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여기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벌텍스를 코너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이번엔 마이너스로. 그럼 어떤가요? 그러면 보통 식탁 밑에 지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로프트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일단 경로를 여기다 이렇게 따라 그릴 겁니다. 이만큼은 그대로 내려왔다가 이만큼 커졌다가 자, 이만큼. 자, 요런 모습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점을 제가 첫 번째는 스무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동, 한 요정도면 될까요? 다리가 요런 모습으로 생긴 다리, 옛날 클래시컬한 다리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단면이 조금 필요합니다. 대략 한 요정도? 자,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겟 쉐입.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책상 다리가 나오겠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로 가서 디포메이션 스케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했어요. 얘가 경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여기선 일직선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있죠. 여기 구부러진 부분. 여기 구부러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정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정점이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세로선, 요 세로선의 위치가 이 경로의 정점의 위치입니다. 우린 그걸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점을 여기까지 추가했습니다. 여기다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 여기 다 추가했고요. 그 다음 여기다 추가할 겁니다. 대략 한 여기. 제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키워봅니다. 그럼 여기 중간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옛날 클래식 테이블은 여기가 이만큼 뚱뚱하잖아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발목이니까 발목은 조그맣잖아요. 얇잖아요. 이렇게. 자, 발목은 얇아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베이저 스무스로.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베이저 스무스 쭉 더 키웁니다. 그리고 여기는 0%로 줄입니다. 조금 이상한가요? 자, 베이저 코너로 키우고요. 자, 동그랗게 말아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럼 발목이 얇은 다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전을 시켜서 회전 복사를 할 거예요. 회전을 해서 복사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의 중심에서 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회전한 다음에 이동하고 회전 복사하고 이동하고 회전 복사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로테이트. 자, 이건 같이 해봅니다. 따라서 하세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 뷰 메뉴 누르면 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의 중심을 따오는 겁니다. 픽을 누르고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도넛 1번이 떠요. 선택한 다음 자, 픽을 선택하면 자, 돌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객체 선택하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픽을 누르세요. 픽을 눌러서 도너츠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도너츠가 들어옵니다. 도넛 001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그러면 도넛의 중심에 딱 가서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를 얘가 스냅이고 얘가 앵글 스냅이라고 했습니다. 각도 스냅이요. 10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자, 로테이트. 쉬프트 키 누르고 로테이트. 자, 90도까지 회전한 다음에 인스탄스 하나 둘 셋 세 개.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번엔 인스탄스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바꿔도 나머지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다시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이제 로테이트 그 다음에 픽을 이용해서 도너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도너츠의 중심으로 와요. 얘의 중심이 도너츠의 중심으로 오는데 요때 피봇의 위치, 요 마지막 세 번째가 화면의 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지정한 객체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앵글 스냅을 켜고 각도 스냅 켜고 자, 회전 쉬프트 키 누르고 회전. 자, 그러면 복제가 일어나는데 인스탄스로 하고 3개 더. 그러면 복제가 완성이 됩니다. 회전으로 배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금 디포메이션 썼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지금 하나 쓰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요 그래프 3개 보이시나요? 자, 얘는 뭐냐면 make symmetrical입니다. symmetry라는 단어가 CAD에서 나왔어요. make symmetry가 나왔습니다. 요걸 풀면 시멘트리가 풀려집니다. 여기 툴팁 make symmetrical 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시멘트리컬입니다. 시멘트리라는 단어가 CAD에서 나왔어요. CAD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언제 설명했을까요? 한번 머리를 쭉 굴려보시죠. 명령어를 자막처럼 이렇게 막 굴려보세요. 언젠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공차할 때요. 공차할 때. 치수기입에 공차요. 상한값, 하한값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냐면 상한값과 하한값.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100ml짜리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건데 아침에 왔을 땐 조금 작고 저녁에는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오차 범위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같으면 시멘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상한값, 하한값,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두 개를 딱 맞추는 것, 이게 시멘트리예요. 지금 여기 보면 레드 곡선하고 그린 곡선 있죠. 이 레드 곡선이 단면의 X축 방향이고 얘가 단면의 Y축 방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 지금 빨간색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멘트리, 내가 빨간색 축을 수정하면 초록색 축, 즉 X축을 수정하면 Y축도 똑같이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이크 시멘트리, 두 개 똑같이 수정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X축 따로 수정하고 Y축 따로 수정하고. 그래서 X축 방향만 보기, 이렇게 되면 Y축 방향만 보기, X축 보기, Y축 보기, Y축 동시에 보기. 자, 그러면 제가 Y축을 낮춰보도록 하죠. 여기 보이시나요? 납작해지는 거? 납작해진 거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뚱뚱한 상태였어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뚱뚱한 상태였는데 제가 얘를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납작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납작한 상태의 모양, X축의 모양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만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고 Y축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변형이 거의 없이 납작하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라인으로 그리는데 라인에 보면 지금 우리는 코너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무스로 갈 겁니다. 이니셜 타입 이렇게 클릭했을 때 코너, 드래그 했을 때 베이저예요. 클릭했을 때 스무스로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인, 이번엔 코너로 놓고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내려가면 될까요? 클릭. 자, 선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선은 이렇게 곡선진 선, 두 번째 선은 직선. 두 번째 선은 직선. 자, 이렇게 직선 선택하고 로프트 겟 쉐입. 그러면 이와 같이 곡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커튼 쭉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디포메이션 스케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었어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었어요. 커튼이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끝에다가 점을 주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봅니다. 그러면 접힌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베이지어 코너. 자, 풍성하게 이때 Y축 방향으로는 빼버리는 거죠. 잘못됐네. 얘도 지워졌네. 이 시멘트릭. 자, 클릭하고 베이지어 코너. 안으로 쭉.
어떤가요? 일직선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양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얘는 가운데로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은 어떤가요? 한쪽으로 있잖아요. 자, 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로프트에 서브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쉐입하고 패스하고, 그죠? 단면하고 경로. 단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단면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단면이 요 위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눌러보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단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움직여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패스잖아요. 요 선이 패스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 보시면 묶이는 방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 요 정도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커튼 묶인 거 보이시나요? 물론 여기 센터, 레프트, 라이트, 탑, 바툼,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리셋 눌러도 돼요. 초기화 시키기. 근데 요거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적당히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됐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복사하고 대칭하고. 그럼 커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콜라병이었죠, 그죠? 다들 어저께 잘했어요. 틀린 건 없었으니까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로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엔곤 써야 됩니다. 엔곤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카피. 몇각형, 자, 서큘러 체크하고요. 둘 다 서큘러 체크하고, 한 12개? 네, 12개. 사이드도 12개입니다. 크기 똑같아야 되겠죠? 30, 30. 자, 대략 요런 정도의 크기. 어차피 비례이기 때문에 이건 비례를 이용해서 크기를 다시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콜라병은 단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원단면하고 꽃단면하고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 여기다가 에디트 스플라인, 자, 이렇게 꽃단면을 줄 겁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베이지어, 코너, 그 다음 핸들 잠갔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면 자, 꽃단면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꽃단면 하나, 그 다음 원단면 하나,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로프트, 겟 쉐입. 그럼 이제 이렇게 원이 쭉 올라가겠죠. 스케일, 시작, 끝입니다.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뭐 대략 한 이 정도. 콜라병 주둥이의 입구 크기가 대략 이 정도. 여기도 조금 작아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확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고, 이 안쪽이죠. 그 다음 베이저 스무스.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긴 베이저 코너. 자연스럽게. 자, 여기 두 개 베이저 코너. 너무 들어가면 또 곤란하니까. 이렇게 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베이저 코너가 될 텐데, 얘가 이렇게 바짝 당겨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바짝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도 바짝 당겨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베이저 코너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제 주둥이 부분이죠. 이렇게 입구 부분. 그 다음 여기 베이저 코너. 그러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조금 안쪽으로. 그냥 뭐 이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자, 이렇게요.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 쭉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쭉 만들어 보시죠. 일단은 전체 형태만 쭉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콜라병 꽃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의 위치가 어디냐면 얘예요. 얘를 눌러보면은요, 여기 패스의 위치가 나와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저기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get shape. 꽃을 누르면 이렇게 꽃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요 부분
여기까지는 꽃이었지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원이란 말이죠. 요만큼은 원이란 말이죠. 선택하고 경로 복사, 카피, 그 다음 경로 위치 붙여넣기, 페이스트, 그 다음 get shape. 자, 원 가져옵니다. 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원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 복사하고 붙여넣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별입니다. 그러니까 get shape을 이렇게 해요. 자, 어디까지냐면 그냥 끝에까지 할까요? 자, 여기까지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 get shape. 그러면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다른 모델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자, 먼저 여기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보시면, 아니구나, 여기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보시면 여기 불린 또는 프로불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불린 또는 프로불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맞물려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맞물릴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 만들어 보시죠. 박스를 선택했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보시면 프로블린 써도 되고 불린 써도 돼요. 자, 프로블린.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거 할 건지, 오퍼레이션, 서브트랙션 빼기죠. 빼기 A, 서브트랙트 B. 자, 서브트랙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핑킹을 해서 9를 클릭합니다. 그럼 빠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빼보시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지금 이건 프로블린입니다. 프로블린이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오퍼랜드가 2개 나옵니다. 즉 연산자가 2개가 나와요. 자, 우리 애니메이션 해봤죠? 기억나시죠? 오토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어 선택하고 스피어를 이동하면 됩니다. 오퍼랜드.
그러면 이렇게 쓱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시간을 주고 한 20프레임, 그 다음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한 절반까지 밀어 볼까요? 자, 그 다음 20프레임이었으니까 80프레임까지 얘가 천천히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 100프레임에서 다시 이렇게 쓱 빠져 볼까요? 자, 플레이. 자, 여기서만 플레이. 그럼 구멍 나고 쓱 올라갔다가 싹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H페이스인데 H페이스 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벽에서 갑자기 구슬 모양으로 싹 열렸다가 얘가 이렇게 벽면 움직였다가 다시 싹 사라지는. 왜 SF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벽체가 갑자기 문이 쫙 열리고 닫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간단하게 주전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썼습니다. 여기 텍스트, 이번엔 정면에다가 문자를 쓸 거예요. 글자 크기는 좀 작게 쓰겠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제가 맞춰서 작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작게 해야 되겠네요. 한 15 정도? 네, 요 정도 크기면 딱 맞겠군요. 맑은 고디 볼드 조금 작으니까 20. 네, 요 정도면 딱 맞겠습니다. 자, 주전자 선택하고요. 다시 컴파운드 오브젝트, 여기에 가면 쉐입 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쉐입 머지요. 쉐입 머지는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쉐입을 합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브젝트에 주전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딱 글씨를 새기는 명령어가 쉐입 머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밑에 있네요.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네요. 파티클 시스템.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스노우하고 스프레이하고 두 개입니다. 스프레이는 물 입자를 표현한 거고 스노우는 눈 입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슈퍼 스프레이라든지 피클라우드라든지 블리자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만 한번 해보죠. 별거 없어요. 딱 사각형 그리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눈 쏟아지는 거 뭔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스프레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물입자입니다. 물입자가 요 네모난 공간 안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얘를 180도 돌리겠습니다. 앵글 스냅 켜고 제가 이렇게 180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죠. 플레이를 하면 얘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하늘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분수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디파이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뷰포트 카운트가 있고 렌더 카운트가 있습니다. 뷰포트 카운트는 화면상의 입자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렌더 카운트는 렌더링 했을 때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제가 과감하게 1000개로 올려버릴 겁니다. 저 이건 렌더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많아진 거 보이시나요? 입자가 갑자기 많아졌죠? 자, 그 다음에 드롭 사이즈, 입자의 크기가 말하고요. 입자의 크기고 스피드가 물이 올라가는 속도 혹은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말합니다. 지금 10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100으로 올려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어휴 막 총알 쏘듯이 올라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얘가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베리에이션 값이 커지면 옆으로 퍼지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 2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드롭 도트 점이에요. 얘가 이제 점으로 할 건지 틱으로 할 건지 어떤 모양으로 볼 건지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렌더링 했을 때 트라이앵글 사각형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타이밍입니다. 시간이요.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의 라이프가 됩니다. 입자가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1프레임에 출발한 건 31프레임에 사라지는 거고, 2프레임에 출발한 건 32프레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자의 생명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놨습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그 입자가 안 사라질 거예요. 애초에 0프레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거 되게 멀리까지 가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가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100프레임부터 시작해서 100프레임까지 총,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총 200프레임 동안 입자가 살아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자가, 우리가 플레이하는 동안 입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얘는 여기까지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크리에이트 판넬에 가면 여기 스페이스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웍스라고도 있고 랩스라고도 있고, 얘 누르면 여기 윈드라는 것도 있고 여기 그레이브티라는 거 있죠. 얘를 쓸 겁니다. 스페이스 웍스 또는 스페이스 랩이라고 있는 거는 공간 변형 또는 공간을 왜곡시키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레이브티요, 중력이요. 중력. 이제부터 중력을 적용할 겁니다. 탑뷰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중력은 이렇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죠? 자, 중력을 한번 그려보시죠. 바로 여기는 요 아이콘이요. 요거 바인드 투 스페이스 웍스, 요 아이콘입니다. 바인드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주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뚝 꺾어져요. 자, 보시면 플레이. 적용이 안 되나요? 거꾸로 했나? 선택하고, 네, 중력. 네, 되기는 되는데 많이 안 내려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올라가는 힘이 세가지고 얼마 못 올라가네요. 힘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자, 중력에다가 바인드를 걸어 보시죠.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력에도 보시면은요, 중력의 힘이 나옵니다. 중력의 힘이 나와요. 제가 중력을 이렇게 세게 주면은요, 얘 밑으로 떨어져요. 지금 중력 값이 1이잖아요. 제가 중력 값을 주면은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위로 못 올라가고 중력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긴 지금 얘네들은 포스, 즉 힘입니다. 네, 포스예요. 여기 보면 디플렉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디플렉터.
디플렉터가 반사예요. 미러도 반사죠. 그죠? 근데 얘는 힘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떨어진 힘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자, 디플렉터 역시 탑에서 만들 겁니다. 자, 지금 많이 떨어지죠? 이만하게 제가 좀 크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야 이 떨어진 입자가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플렉터의 위치와 이 스프레이 위치가 똑같죠. 그러면 못 올라가요. 스프레이가 여기 있으면 디플렉터가 이렇게 돼 버려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프레이가 여기 있고 디플렉터가 있어야 입자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스프레이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디플렉터에 반사돼서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랩을 겁니다. 드래그해서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플레이. 그럼 입자가 여기 튕겨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 보시면 입자가 다시 튕겨 나갑니다. 아주 힘차게 튕겨 나가요. 그래서 디플렉터에 대한 값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운스 값이 있어요. 디플렉터의 바운스 값. 어떻게 돼요? 1로 오면 1로 튕겨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한 0.3만큼만 줄여버리면 얘가 바운스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바운스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분수대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탑뷰에다가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입니다. 여기 플랜을 만들 겁니다. 이 플랜 만들면 이제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플랜은 말 그대로 평면입니다. 이렇게 평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면입니다. 평면입니다. 이 플랜에는 여기 랭스 세그먼트하고 위드 세그먼트가 있죠. 랭스 세그먼트 한 40개, 위드 세그먼트 한 40개. 그러면 모는 종이처럼 정점들이 많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다시 크리에이트 파넬에 랩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디폼이 있네요. 지오메트릭 디포메이션.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웨이브가 있고 리플이 있습니다. 웨이브가 있고 리플이 있어요. 웨이브도 파도고 리플은 물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웨이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파도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플레이를 얘 값이 변형이 없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앰플릿 얘가 이제 높이에요. 얘가 낮은 겁니다. 위상차이에요. 높이에 대한 위상차, 그 다음 아래에 대한 위상차. 얘는 이제 똑같이 주면 돼요. 20, 그 다음에 웨이브 랭스, 물결의 크기, 그 다음에 위상입니다. 위상을 주면 얘가 이렇게 올록볼록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요. 디케이는 감소니까 안 건드려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토키를 누르고 자, 위상 0에서 여기 0에서 자, 100프레임까지 위상을 5번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플레이. 위상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물결 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이건 카피입니다.
여기도 두고 제가 3개를 복사했어요. 이렇게 3개를 복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토키를 누르고 100프레임에 가서 얘는 3까지, 얘는 4까지. 다만 시작점에서 얘는 2에서 시작하고 얘는 1에서 시작하도록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상의 변경이 얘는 0에서 2, 얘는 1에서 3, 얘는 2에서 4로 가도록 해놨습니다. 똑같은 걸까요? 똑같이 움직이네요. 다시요. 그럼 얘는 0.5에서 시작해서 음, 2.5까지 위상차가 0.5 차이 나도록 바꿨습니다. 얘는 1.3에서 시간 주고 3.3으로 바꿨습니다. 위상 차이가 조금씩 차이 나도록 바꿨어요. 그러면 위상 차이가 서로 나는 거 보이시나요? 플레이를 하면 자, 서로 이렇게 위상 차이가 다르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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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묶을까 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bind to spaceworks. 안 묶이네요. 다시 거꾸로 하나씩, 다시 하나씩, 다시 하나씩.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서로 물이 중첩이 돼서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 할 때, 2개 할 때, 3개 할 때 차이가 달라요. 바인드 되면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위상을 느리게 놨기 때문에 그래요. 위상을 더 빨리 주면 더 많이 찰랑거리게 됩니다.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똑같이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 지오메트릭입니다. 여기에 범버라는 게 있어요. 폭탄이요. 제가 폭탄을 탑뷰에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밑에 있죠? 중간으로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으로 놓으셔야 돼요. 여기가 폭탄의 위치예요. 폭탄을 이렇게 놓으면 폭탄이 이렇게 터지게 돼요. 만약에 여기 놓으면 폭탄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놔야지 폭탄이 온전하게 쫙 터지겠죠. 똑같아요. 스페이스 랩 주면 됩니다.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플레이 하시면 돼요.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터트려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범부 있죠? 얘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요. 폭탄이 터지는 힘, 그 다음 스핀. 지금 얘네 보면은요, 굉장히 밋밋하게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터지면, 자 보세요, 면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터지고 있죠. 실제로는 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핀을 주죠. 한 5 정도로. 그러면 당연히 터지면 어떻게 돼요? 면이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없어졌나 보구나. 뭐 이런 정도 기능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어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문도 있고 저기 그 다음에 여기 계단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씩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